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취재 편의점 장윤선 예, 기자입니다. 취재 편의점 빼먹었군요. 꼭 말씀드린다는 게 취재 편의점의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자, 내일 모레면 불법 비상계엄 1년인데요. 네.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은 네. 국민이 주인공이 네. 되는 날이어야 한다. 뭐 이런 기본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과 국회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획이 없는 게 우리 기획이다. 이제 이런 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네. 당초 정무수석실에서 기획을 좀 해볼까 뭐 이래서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네. 좀 내봐라라고 했다가 그런데 사실 1년 전 그날 뭐 우리 다 네. 모두 기억하고 있는 대로 국민들이 가장 먼저 국회대로로 네. 나와서 그때는 응원봉이 없었죠. 플라스틱 촛불 들고 전부 국회대로를 네. 지켰던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날만큼은 국민과 국회가 주목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특별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근데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네. 건 좀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좀 냈다는 것 같아.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12.3 계엄 맞아서 네. 저희가 여론조사 좀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누굴 좀 모시고 예. 얘기 나올까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국민을 예, 국민을 좀 모셔주시면 될 것 의도가 같습니다. 예. 있었군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당초에 뭐 담화라고 얘기가 예. 나왔었는데요. 담화는 좀 권위적이고 윤석열 정권 때 네. 하도 많이 발표를 했던 바여서 예. 성명으로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요. 오전에는 내신 기자들 아마 풀단이 될 것 네. 같은데 내신 기자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외신 상대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후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걸로 보이고요. 이 외신 회견의 아이디어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였다.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예. 뭐 확인 안 해줍니다. 흐흐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누가 강조하고 싶군요. 하여튼 뭐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통상 이런 회견을 하면 내외신 공동 예.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외신만 예.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예. 하느냐. 근데 국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가 네.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위대한 대한국민이 네.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한국 하고요. 민주주의를 좀 잘하고 그렇습니다. 싶으시군요. 예, 세계의 우리 민주주의가 사실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네. 대단히 후진적인 네. 측면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위대한 발걸음으로 이 민주주의의 그 견고함을 세웠다. 세계 이걸 좀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싶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친위 쿠데타의 실패를 가져온 그렇습니다. 국민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은 네.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머리를 잘 썼다. 네. 왜냐하면 국내 언론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100% 재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과의 엇박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곤란한 정치 현안들이 막 쏟아질 텐데 네. 외신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니 국내도 하기로 했다면서요 오전에. 아니 근데 그게 뭐 전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하는 거 아니고 풀단. 이제 몇 명 풀단이 들어가서 질문을 미리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명 발표를 하는 것이 아마 한둘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논의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 국제사회와 관련된 뭐 에이펙부터 시작해서 GTN이 우리 언론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데 방점을 찍고 질문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언론과 차별화된 어떤 질문들이 쏟아질지 굉장히 주목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끝난 다음에 오부 만찬, 그 오부 요인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언론들은 벌써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이 어떨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금합니다. 네, 대체로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이사 분위기예요. 제가 오늘 가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날짜 언제죠? 날짜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엠바고 걸려 있습니다. 올해 안이랑 공개된 거죠? 예. 12월 안에는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자 식당이 폐쇄됐어요. 오늘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만간 기자들 상대로 청와대 이전 설명회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는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식당은 얼마입니까 요새? 대통령실 기자 식당이요. 밥이 굉장히 좋아요. 네.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요. 네. 매우 좋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자, 저도 가서 알았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고위급 만찬했는데요.
현안 뭐 했습니까 정확히? 주로는 뭐 현안별로 예. 다 꼼꼼히 다 살펴봤다라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예. 뭐 어떤 걸 좀 중심적으로 놓고 뭐 논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뭐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정대가 모여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앞서 왜 꼭 대통령만 예. 나가시면 이상한 엇박자가 나고 그거로 인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뭐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걸 뭐 어떻게 극복할 거냐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된 관심사는 최근에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예. 대해서 어떤 시민이 직접 메시지를 예.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낸 대통령이 텔레그램이나 예전 번호를 그대로 쓰시니까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문자나 이런 걸 소통을 하느냐? 예. 또 당연하죠. 그래요? 뭐 국민들하고 소통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서는 국정운영 방침이 공조직에 어떻게 좀 빠르게 전달돼서 네. 움직이도록 만드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라고 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나 그리고 대수보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게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엉뚱한 내용의 보고가 올라올 예.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보고나 엉뚱한 정책이 돼서 올라오면 매우 당황한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회의 관리 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최근에 세종에서 임기 마치겠다는 네. 강력한 의지를 주변에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세종의 집무실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세종이 앞으로 제1의 집무실이 될 거다. 특히나 그러니까 청와대를 들어가고 네. 집무실은 세종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집무실을 세종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준비 중에 거기로 있잖아요. 가겠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임기 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거기가 제1의 집무실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럼 관저도 글로 가겠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청와대 자체를 옮기겠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기 중에?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 부동산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사실 해법이 없고 공약이긴 한계가 한데 명확하다. 그게 임기 중엔 반드시 하겠다는 걸 다시 강조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이랄까 헌법재판소, 뭐 정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전해서 균형 발전 이루는 게 굉장히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 취재했죠. 네. 여기서 또 웃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언제냐면요. 벌써 지난 6월 28일일 겁니다. 6월 23일이네요. 6월 23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총리 공간이요. 아니요.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그 지도부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이 한남동 관저에 가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찬장에 걸려 있는 병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풍이 그 일반인들은 잘 몰랐는데 그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전문가이기도 하고 학예사 출신인 김준혁 의원이 봤더니 대개의 대통령실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은 왕의 뭐 진찬연 이런 그 행차도 이런 그림이 이제 병풍으로 그려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남동 관저에는 왕비의 진찬연 병풍이 있더라는 거예요. 1901년 광무 5년인데요. 대왕 대비인 헌종 계비 효정왕후가 71세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운궁에서 거행한 진찬 행사를 그린 궁중 행사도인데요. 저거군요. 유튜브... 저걸 일반인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도 전혀 몰랐겠죠. 김준혁 의원이 와서 저거 왕비 행차도다라고 해서야 어머 정말 이렇게 다들 그럼 왕 건 없고 왕비만 있었나요? 왕비 거만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V0에 그러니까 사실 수원 행차도뿐만 아니라 뭐 여러 행차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왕비 행차도를 걸어놓고 24년 8월 12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한남동에서 관저 만찬을 김건희 씨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 5월 11일에는 아소다로 전 총리를 불러서 한일 셔틀 외교보
보건 만찬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아, 그래요? 예, 같은 해 5월 17일에는 보리슨 존슨도 이 자리에서 같이 밥을 재밌는 먹었습니다. 얘기군요. 예. 근데 정말 권력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의 이런 그 좀 황당한 것은 그럼 어디로부터 좀 비롯되느냐. 김준혁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본인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도 자문역을 조선시대 전공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그렇군요. 팁을 주어서 거기다 갖다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반이라면 저거 추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몰라서.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통령실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효정 대변인께 물어봤더니 김준혁 의원이 와서 확인해 줘. 어머 그러네. 진짜 왕비진찬연이네. 이렇게 다들 가까이서 보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김민석 총리한테 처음 듣고 막 이렇게 거쳐거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병품 같은 경우에 박물관에서 훼손된 것도 2009년 당시에 1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진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는 당장 수준이다. 저 왕비 행차도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하고 그다음에 그 유산청에서 공동 TF를 구성해서 이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요.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요. 대여된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행방이 묘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거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저 진찬연 그 병풍도 위작인지 진짜인지 어디 건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건희 씨가 말입니다. 현지 작년에 있을 때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보면 국가유산이랄까 여기에 대한 공적 의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구잡이로 갖다 전시하고 막 이랬을 텐데. 네, 뭐 그 기록이 된 거면 괜찮은데 기록이 안 된 채 가져온 것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기록을 안 남기고 간 행적들도 꽤 많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국감 그 문채위 국감 때 그래서 포함해서 지금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일 거다라고 김준혁 의원은 전해주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파도 끝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왕비 진찬연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취재하면서. 그걸 자, 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내부는 그냥 아비 교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중질환 아비 교환 뭐 이런 수준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 대변인들 소통을 했는데 대표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언급조차 하지 마라. 뭐 이런 약간의 어떤 뭐랄까 그 라인 함구령이 내려졌나요? 그렇죠. 함구령 같은 게 내려진 것 같고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종합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얘기하지 마라. 뭐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당원들, 그 다음에 뭐 원외 지역 위원장들, 그리고 의원들을 선수별로 다 만나고 있는데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의견이 팽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다수가 사과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윤과 결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론이 이제 팽팽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진 못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아마 당일까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엄 하루 전까지 봐야 될 문제인가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 말이요. 국민을 만나보고 그 의견을 들어본다는데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몰라서 이게 못 정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합니다. 보면 아니 그 기본적으로 그 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명징한 태도가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의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는 계엄과 결별하고 윤과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가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결론 못 내리고 있다는 건요. 국민 여론을 몰라서가 아니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 위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그렇습니다. 핵심 세력이 누구인지 명징하기 때문에요. 유턴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1년 다 돼가는데 윤석열 씨하고 단절은 뭐 아까도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없고 계엄 수렁은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집단행동 한다고 했었는데 그 집단행동의 그 내용도 사실은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성에 불과한 것이고 무슨 백합꽃을 그 계엄 때 그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정말 사과할 것 같으면 국민을 향해서 해야 되지. 그 자리에 국화꽃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격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20명 탈당 선언해라. 아니면은 그 엄동설안이지만 단식이라도 하고 삭발이라도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1년 다 되는 와중에 그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요구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적당히 그 뭉개면서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비겁한 태도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나경원 의원 얘기 같은데요.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이건 되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여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다.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심지어 에이펙 때 만찬을 초대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인 장도혁 대표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대표의 그 재판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축을 산 바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법조 출신 정치인들은 그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걸로 보아할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 특히 이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추경호 대표가 방해해서 그 계엄 해제 투표하러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판사들에 대한 신뢰,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온 국민이 길거리에 엄동설안에 뛰쳐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당시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몇 차례 그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예결위원장에다가 당사로 바꾸고 이래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명직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정말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